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해서 조금 소프트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하지만 결국 보면 나중에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있는 그와 같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11월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군요. 목요일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서 개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즉 보신탕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해서 6개 부처인가 보면 실무진들을 갖다 모아서 국무조정실장의 주재 아래 향후 내년 4월까지 사회적 논의기구,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법제화를 갖다 시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법제화되면 보신탕 먹는 자들은 처벌받게 되죠. 법이라는 것은 항상 훈시적 조항이고 또 강제적 조항이 있습니다만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적 조항입니다. 보신탕을 먹는 자들은 예를 들자면 벌금 1,000만 원 이하 내지는 징역 1년 이하에 처한다. 이런 벌칙 조항이 따르겠죠. 앞으로 보신탕은 마약이나 이런 향정신성 그런 의약품과 같이 그것을 갖다가 먹었을 경우, 취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씨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또 엄청 이른바 애완 동호인이죠. 엄청나게 개를 갖다가 사랑하죠. 그러다 보니 9월 27일입니다만 그때가 대장동 사태의 초입입니다. 처음으로 대장동 문제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그 무렵에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사실상 김부겸 총리에게 정부 차원의 법제화를 갖다 시도해보라 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개식용은 사회적 폭력이다. 개식용이 사회적 폭력이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개식용을 반대한다. 당연하죠. 윤석열 후보 또 김건희 씨 엄청나게 톨이라는 거 비롯해서 엄청나게 이른바 애완 동호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형사처벌이나 법제화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역시 법률가 출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식용을 갖다 금지하고 법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건 형사처벌은 그야말로 실과 바늘 같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자, 개고기 먹었다고 보신탕 먹었다고 감옥 가고 보신탕 먹었다고 벌금 내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이와 같은 상식적인 이야기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못 당합니다. 이재명 씨는 최근 어제 25일이군요. 25일 이런 얘기했어요.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 저는 이재명 씨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나는 닭도 있습니까? 닭은 100% 달걀을 낳고 아니면은 6주인가 7주 자라면은 뚝딱뚝딱 잡아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가 프라이드 치킨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개식용은 사회적 폭력이고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으면은 닭은 먹히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바로 근데 문제는 이런 윤석열 후보와 같이 형사처벌이나 법제화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사실상 개식용 문제에 관해서 개식용 금지 법안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왜 이와 같은 것을 문재인 씨,
불을 지피고 이재명 씨 깨춤을 추고 드디어는 김부겸 국무총리란 사람은 개식용 종식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라고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또 지시를 했을까요? 이른바 보신탕 금지법 제정이 그렇게 중요한 국정현안입니까?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그래요. 갑자기 먹기 위해 태어나는 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재명 씨의 궤변을 들으니 지금부터 20년 전이군요. 정확히 2001년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죠. 비비라고 하고 당시 MBC의 손석희 앵커와의 유명한 인터뷰 막 논전을 벌이다가 나중에 브리지트 바르도가 전화를 딱 일방적으로 뚜뚜뚜 끊었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 저도 그냥 뚜뚜뚜 끊었다는 그것만 기억나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궁금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야 정말 무식하더군요.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여인은 정말 무식합니다. 뭐 일방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개를 안 먹는다 무조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개를 먹는 것은 식인문화다. 왜? 개는 인간의 뭐 친구고 인간의 반려자이기 때문에 식인문화다. 손석희 씨 또 야공야공 약을 올리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소를 먹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를 먹는다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소 먹는 자들을 다 보면 비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브리지트 바르도는 일방적이에요. 하여튼 난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계속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씨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에 손석희 씨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애국적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들어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나중에 손석희 씨가 내 친구 중에 독일 사람 또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다 있는데 이 사람들도 와서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보신탕을 먹더라.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유럽 사람은 안 먹고 한마디로 한국 미개 그러다가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그때 저를 비롯한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프랑스의 미개한 프랑스 놈들아, 너희들은 거위를 갖다가 억지로 먹여갖고 간을 이따만하게 부풀려서 그 간을 빼먹는 뿌아그라라 그럽니다. 그런 동물 학대하는 놈들이 어디다 대고 헛소리하냐? 라는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지금 먹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 개식용은 사회적 폭력이다. 하는 이재명 씨의 그와 같은 이야기는 마치 20년 전에 브리지트 바르도가 개를 먹는 것은 식인문화다. 소는 먹기 위한 동물이지만 개는 아니다. 이게 다 브리지트 바르도 얘기입니다. 소는 먹기 위한 동물이지만 개는 아니다. 라고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편견에 따라서 보신탕을 먹는 자는 처벌하겠다. 법제화하겠다는 그 국가주의 발상이 문제인 겁니다. 사실 우리 게장국, 게를 먹는 그 동양 문화권에 있어요. 게를 먹었던 역사는 무려 2700년 전부터 먹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진나라 덕공 2년, 즉 BC 676년에 게를 먹었다. 또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최초의 중국의 정통 사서죠. 주례. 우리가 지금 우리 결혼식 할 때 다 주자가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고 이른바 혼례, 상례 이걸 다 주자가래. 주나라의 그 예법에 따라서 지금 면면이 동양 문화권 2800년입니다. 주례에 따르면 제후는 6개의 고기를 먹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 양, 돼지, 닭, 말, 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개견자고 오른쪽은 개구자입니다. 개견자는 큰 개, 이른바 큰 개로서 주로 우리가 뭐 애완견이다, 군견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 개견자를 씁니다. 구,
이건 작은 개. 흔한 얘기로 먹는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 우리가 황구의 비명, 무슨 구 할 때 이 구자를 쓰는데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국 강소성에서 파는 개고기 세트입니다. 한고조 유방의 동서이자 한고조 유방 밑에 최고의 맹장이었던 번쾌가 원래 거기 보면 번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니까 원래 번쾌는 개백정 즉 개장사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대로 번쾌 구육 즉 번쾌표 개고기 해서 딱 포장해서 파는 것이 중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만큼 개고기를 갖다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개고기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죠. 일본은 거의 메이지 유신 전까지 개뿐 아니라 모든 육류를 다 금지했습니다. 그 이제 불교 문화가 강했던 탓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3대인가 4대 그 쇼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아예 개를 먹으면은 그야말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물론이거니와 개를 먹었다가는 목이 나는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메이지 유신 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원체 몸들이 작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데 여전히 도쿠가와 막부의 3대인가 4대 그 쇼군의 그 엄지엄한 명분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개고기를 아주 즐겨 먹었었는데 이러면 5호 16국 이후 유목민족들이 중국을 갖다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유목민족들은 개를 갖다가 잘 안 먹죠. 왜? 개는 주로 보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개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웬만해서 먹지 않습니다. 양을 먹죠. 그런 어떤 이른바 북방 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개는 거의 먹지 않고 돼지를 많이 먹죠. 또 개 대신 그 이른바 육류 리스트에 올라온 게 오리입니다. 오리라 악착같이 오리 먹죠. 베이징. 그럼 미국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개를 안 먹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세기 초에 노르웨이의 아문센과 영국의 스코트가 경쟁적으로 남극 탐험에 나섭니다. 그때 스콧은 말에다가 뒤에 수레를 달아서 이제 물건을 날아가면서 이 남극 그 정점으로 이제 치닫고 있었고, 이 아문센은 그 당시 개, 우리 큰 개 있지 않습니까? 북극개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멀뮤트라든가 라이카라든가 이런 큰 개 50마리를 데려가면서 그때 그걸 잡았었습니다. 즉 식량 배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건 아문센의 기록에 나옵니다. 아문센이 개썰매를 갖다가 50개를 준비해서 가면서 그때 식량이 떨어지면 개를 잡아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를 먹고 안 먹고 저는 개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니까 왜? 두 가지입니다. 이 좌파들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갖고도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려 들까요? 국가주의,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뻔히 논쟁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개식용. 왜냐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애완견 인구가 개를 기르는 애완견을 기르는 그 가족이 보통 흔히 대한애견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혹자는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즉 이른바 보신탕 처벌법을 만들게 되었을 경우 굉장히 논쟁적 사회적 쟁점, 즉 대한민국의 국론이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101일 남았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불을 지핌으로써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 그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다 분산시켜버리는 거죠. 그걸 흔히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합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해서 또 하필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개시경을 반대하나 형사처벌이나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될 일이다 하면서 사실상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재명은 개시경은 사회적 폭력이다. 아이고 족 하나 잘 관리하시지. 먹히기 위해 태어난 개는 없다. 그럼 먹히기 위해 태어난 소는 있고 먹히기 위해 태어나는 닭은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지는 그와 같은 강력한 전투에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와 같이 정론, 사실 100% 정답입니다만은 원래 100% 정답이 재미가 없거든요. 선거는 좀 재미가 있어야죠. 논쟁은 재미가 있어야죠. 뭔가 새로운 대응 논리를 갖다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조금 일요일답게 소프트한, 그러나 그 안에 비수가 숨겨져 있는 보신탕 금지법. 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 보신탕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나? 그 속내와 또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